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4월 30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은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가 0.75, 나스닥 0.55 상승했는데요. 다우가 6거래일 연속 상승합니다. 물론 기술적으로 어마어마한 변화를 주지는 않았습니다만 일단 저점에서 6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시장의 방향성에 의미를 좀 부여하려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미국 시장의 상승은 무역 협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어제는 무역 관련한 언급이 없었는데 오늘은 무역 관련해서 언급이 좀 있었죠. 트럼프 행정부가 시작된 지 무역 협상을 한 나라가 인도, 일본이 있습니다. 근데 협상이 끝났다고 하네요. 한 곳이 끝나서 총리와 의회 승인을 기다려야 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미 상무부 장관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인해서 주가가 올랐고 벤센트 장관, 그러니까 재무장관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도는 흥미롭게 다른 많은 국가보다 협상이 더 쉽다. 이런 얘기를 한 거 보면 일본 아니면 인도인데 인도 가능성이 좀 커지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시장 일각에서는 일본이 참여연 선거를 앞두고 먼저 협상하기를 바란다 이런 말도 있기 때문에 둘 중에 한 곳이 협상을 완료한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본일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가 어떻게 협상될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어쨌든 무역 협상에 대한 부분이 완결이 되고 있다는 것은 관세에 대한 부담감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좀 줄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미국 내 생산되는 차량에 대해서 자동차 부품 관세 중 일부를 2년간 한시적 면제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플레이션 가능에 대한 부분과 이제 연결되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뉴스가 주가를 끌어올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관세는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는데 얼마나 협상이 잘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저는 사실은 이제 얻을 거 없고 그냥 은근슬쩍 넘어갈 거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번에 합의되는 상황에서 정말 25%를 인정했는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25% 인정이 되는 상황이라 그러면 앞으로 시장 상황이 좀 어떨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시장이 부담으로 다가올 수는 있는 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무관세였다 갑자기 25%가 되면은 각 나라별로 충격이 생길 수 있죠. 물론 각 나라별로 또 합의를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첫 번째 기업 나라가 어딘지는 이제 봐야 될 것 같고 그 결과에 따라서 시장의 이제 분석이 좀 많이 다를 수 있다. 미국에서는 관세를 올려서 좀 더 좋게 해석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좀 부담으로 다가올 거라는 생각이 좀 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표 발표가 있었는데 4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발표가 있었습니다. 86포인트가 86이 나왔는데 전월 93.9보다 7.9 정도 하락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가장 낮은 수치라고 하네요. 소비자 신뢰지수가 낮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미국 경기가 안 좋다는 얘기로 해석이 될 수 있죠. 또 미국 노동부에서 3월 9일 이직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719만 2천 건이 나왔는데요. 9월 이후, 작년 9월 이후로 최저치고요. 시장 전망치 748만 명보다도 많이 줄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미국 정부에서 공무원들을 감원을 하고 있죠. 그런 영향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트럼프가 임기 시작한 후 관세를 시장을 한번 초토화시킨 상태 후에 지금 지표가 나빠지고 있는 상황, 요건 결국 좋은 상황은 아니죠. 다만 이제 미국이 관세 정책으로 정말 많은 걸 얻어내고 다시 경기가 살아날 거라는 기대감이 있는지가 되게 중요한데요. 저는 트럼프가 많은 걸 얻어낼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세 문제만큼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조금 완화적 제스처로 가지 않겠냐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제스처도 그렇지만 실제로 나라별로도 관세 부분에서 많은 부분에서 시장, 그러니까 트럼프가 제시했던 25%보다는 굉장히 낮은 상태의 흐름일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성이 좀 결정되지 않겠나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스닥과 다우는요. 다우는 지금 올라왔지만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기를 넘어가는 게 되게 중요할 거다. 아직 못 넘어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반등을 해도
큰 의미를 부여하지 못하죠. 나스닥도 역시 마찬가지고 돌파는 했습니다. 근데 나스닥 같은 경우는 요거 돌파하는데 지금 3일 걸렸죠. 근데 여기가 이제 중요하죠,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다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돌파해도 여기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뭐 6거래 상승을 했지만 100% 신뢰를 갈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다. 물론 5일선이 20일 골드 코스가 났습니다. 다우나 나스닥이. 그렇죠? 5일선이 그러니까 20일 골드 코스가 났습니다. 그렇지만 이 60일선이라든가 이런 거 다 역배열 상태잖아요. 역배열 상태이기 때문에 5일선과 20일선이 완전 올라서 정배열로 돌아서니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 이런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 삼성전자 잠정 실적에서 확정 실적 발표가 있죠. 이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 의미가 상당히 크죠.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지금 계속 행보 중입니다. 지난번에도 그 자사주 매입까지 발표했는데도 더 이상 시장이 못 가는 상황이죠. 일단 21선 위에서의 싸움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확정 실적에서 이제 반도체 성적이 어떻게 나오는지 봐야 될 것 같고, 향후 HBM 로드맵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다고 하죠. 사실은 1분기 말부터 HBM 납품 얘기가 있었죠. 거기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나오는지, 3월에 일부 납품이 됐는지에 대한 부분도 한번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죠. 어쨌든 삼성전자가 못 가면 시장이 못 간다, 뭐 이게 정설인데, 오늘 삼성전자가 못 가도 시장이 굉장히 좀 많이 올랐습니다. 만약 삼성전자만 갔다면 시장 많이 갔겠죠. 이 코스피 같은 경우 보시면은 지금 계속 삼성전자 행보하는데 코스피는 올라왔어요.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왔냐면 200일선까지 왔어요. 200일선까지 왔습니다. 200일선이 어디냐면은 그 2574, 그렇죠? 2574가 거의 다 왔습니다. 어저께 장중 고점이 2571입니다. 그리고 종가가 2565이기 때문에 지금 200일선 돌파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200일선은 저는 돌파할 거라 보는데, 일단 200일선 돌파 여부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를 이제 지수로 본다면 200일선 값이 2574포인트고요. 선물로는 조금 달라요. 선물 지수로는 좀 다른데, 선물 지수는 200일선이 얼마냐면은 345 정도 됩니다. 345, 344. 오늘 기준으로 보면은 조금 다르죠. 오늘 기준으로 보면 345 정도 됩니다. 그래서 345 정도가 돌파되는지 봐야 됩니다. 선물로는 345, 코스피는 2574 정도 돌파 여부를 좀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또 청개구리 장사가 밀린다 그러면 하단소를 5일선 값이 봐야 되죠. 5일선 값이 선물로는 337 정도 나오더라고요. 337 정도 나오고, 코스피로는 5일선 값이 얼마가 나냐면 2549 정도 지지력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60일선을 완전히 돌파가 됐고, 내려오는 200일선 돌파 여부가 되게 중요한데, 200일선은 지난번 돌파에 두 번씩 했었죠. 그리고 밀렸기 때문에 이번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돌파하고 완전히 위로 가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차이점이 있습니다. 차이점이 뭐냐면 이때와는 외국인이 매도입니다. 외국인이 다 매도였습니다. 근데 지금 외국인들이 어떤 상황입니까? 선물 매수하고 현물 매수하죠. 그렇죠? 어제도 6,900억을 매수했습니다. 6,900억을 매수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나라 시장은 외국인의 기환이 진짜일 확률을 열어두고 봐야 되겠죠. 첫 번째는 200일선 돌파 두 번을 기관이 시도했다가 무너졌고, 이번에는 세 번째는 기관과 외국인이 동시에 들어온 상황. 근데 아쉬운 거는 삼성전자 못 가고 있죠. 그래서 삼성전자 오늘 확정 실적을 통해서 반도체의 로드맵이라든가, 그렇죠? 향후 어떻게 진행될 거라는 그런 내용을 좀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시장이 오늘 폭발적으로 상승하냐, 그냥 어설플 거냐, 이게 되게 중요하죠. 요즘 미국과 상승이 미국 상승에 우리나라 시장이 약간 뭐 다른 흐름을 좀 보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국내장은 일단 200일선을 돌파하기 위한 노력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그 흐름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매수가 오늘 들어와서 200일선 돌파해 주는지, 아니면 어저께 들어왔기 때문에 잠깐 소강 상태가 될지, 이게 되게 중요하죠. 하지만 이 선물에서만큼은 꾸준한 매수세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계속 들어오고 있죠. 그렇죠? 선물은 중간에 매도가 있지만 계속 들어오는 상황.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국내장 시장 상당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수급적인 변화가 시작됐다. 특히 선물의 밴드상으로 200일선 돌파 여부, 이거에 따라서 우리나라 시장이 정배열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접근했다, 이런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고, 특히 이번 200일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 번째라는 거, 이 세 번째가 수급적으로 다른 흐름이었다라는 거,
거기에 포인트가 있다는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